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커피와 함께하는 여백의 시간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원두, 콘약과 시럽으로 색다른 맛과 향을 시도하기도 하죠. 저는 상한 음식 외에는 버리지 않지만 커피는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니면 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러던 중에 건강 문제로 2년간 커피를 끊었는데 그 시기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면 우리의 시각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커피 메뉴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또 휘핑크림이나 시럽, 계피 등의 향신료를 첨가한 커피와 한 잔에 몇만 원 하는 루악 커피도 있습니다. 루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서식하는 사양 고양이가 먹은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입니다. 고양이의 뱃속에서 원두가 발효되어 배설물에 섞여 나오면 그것을 채취, 세척, 건조해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 루악을 찾는다고 하죠. 소량만 생산되었던 루악의 수요가 늘면서 고양이에게 사료는 주지 않고 설익은 열매만 먹이는 등의 잔인한 채취 방식으로 루악 커피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커피의 질도 그렇거니와 동물 학대 사육 방식 때문에 저는 루악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15년 전 가을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 제 작품 전시회를 하며 하루에 8잔씩 커피를 마셨습니다.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면서 하루에 8잔 이상 마셨던 커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죠. 어리석게도 저는 다량의 커피와 커피 이외의 부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정보에는 컴컴했습니다. 결국 저는 2년간 커피를 끊고 녹차와 꽃차를 마셨습니다. 장미, 국화, 매화, 로즈마리, 애플민트, 제스민, 박하 등 다양한 꽃차를 준비했지만 제게는 커피의 대체물이라 그다지 끌리지 않았죠. 녹차 애호가들의 차를 대하는 진지하고도 차분한 마음가짐, 녹차의 그윽한 향과 잔잔한 분위기는 커피와는 분명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부식을 필요로 했나?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커피가 양식이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커피는 음료일 뿐이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음식 섭취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제공하는 몇 분의 여유와 그 시간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교감은 한 끼 식사의 포만감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 여유로움은 음식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끼니를 라면으로 간단히 때우더라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꼬박꼬박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된장남, 된장녀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배를 채우고 포만감을 느낄 때만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수입 내에서 양질의 식사를 하고 기호품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규칙과 상식은 우리의 필요와 자유로움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지 강요되는 순간 구속이 됩니다. 최상급의 커피를 음미하며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를 매번 섭취하는 것은 지혜로운 식습관이 아니지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식과 부식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주된 것을 배제하고 부차적인 것을 우선으로 즐길 때 일상적인 식사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허기를 한 잔의 차가 채워주기도 합니다.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 보면 불황자들이 잠시 머무는 쉼터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춥고 잠 못 이룬 밤 뒤에 마시는 차는 반가웠다. 차, 더 정확히 말해
차라고 잘못 부르는 그것 없이 불황자들이 살 수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것은 그들의 양식이요 약이며 모든 불행에 대한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그것이나마 매일 반 갤런쯤 홀짝일 수 없다면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견딜 수 없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차는 자신의 존재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차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낮은 맹물에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단 몇 분간 뿐일지라도 우리는 그 여백의 시간으로부터 정신을 이완하고 응집된 활력을 분출합니다. 500원짜리 믹스커피, 6,000원짜리 에스프레소, 케이크를 곁들인 1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그 외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것과 함께 우리의 번잡한 일상은 고요와 회복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집을 나서면 몇 군데의 커피 전문점을 지나갑니다. 여닫이 문 사이로 커피향이 진하고 뭉근하게 퍼집니다. 옥의 테라스에 앉아서 브런치를 즐기는 사람들, 서로에게 바짝 몸을 구부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마치 몽마르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카페에 앉은 사람들처럼 근사하게 느껴집니다. 또는 커피와 함께 사색하는 분위기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조바심과 긴장을 다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커피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여유 있게 열립니다.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위해 투자한 돈과 시간은 때론 장롱 속 운전면허증 같은 비효율적인 소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남은 시간을 커피향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효율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피가 없었다면 제 긴 여백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단지 기쁘고 쓸쓸하고 아득해지는 한 다발의 허망한 감정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선택하게 되겠지. 그 선택이 바로 너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내일은 더 멋진 하루가 되길 기대합니다.